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 그 뜨거웠던 여름날들을 기억하시나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일터로 향하던 그 발걸음,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피곤함을 잊었던 그 저녁 식탁. 우리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일궈온 인생의 끝자락에서 왜 우리는 가끔 작아지는 기분을 느껴야 할까요? 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내 목소리를 죽여야 할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이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눈물 섞인 고백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1분 1초가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바꿀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65 정혜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제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에 대해 은근히 무시당한다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식당에서 주문이 조금 늦어져도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을 때, 혹은 명절에 모인 자식들이 자기들끼리만 속닥거리며 중요한 집안 결정을 내릴 때 말입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과 부딪혔는데 사과는커녕 혀를 차며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았을 때, 그럴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죠.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나 싶어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운해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세상은 변했고 이제 나이는 더 이상 자동 존경권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머리가 휘끗하다고 해서 무조건 상석에 앉혀주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뜻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 먹고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아주 깊고 진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내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 남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어른의 아우라를 만드는 법입니다. 10만자의 진심을 담아 오늘 먼저 5가지의 결정적인 습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자, 이제 정혜와 함께 당당하고 우아한 노년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걸어가 보실까요? 챕터 1. 입은 닫고 귀를 열 때 생기는 마법. 경청은 최고의 권위다. 첫 번째 습관은 침묵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자꾸 말이 많아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건 아마도 내가 살아온 세월을 증명받고 싶고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기 싫은 절박함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말을 많이 할수록 우리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특히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훈수는 젊은 세대에게는 지혜가 아니라 그저 피하고 싶은 소음일 뿐입니다. 제 주변에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꽤 높은 지위에 계셨던 분이죠. 이분은 모임에 나오면 본인 이야기만 1시간을 하십니다. 본인이 왕년에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자식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손주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처음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3번, 4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슬슬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김 선생이 나타나면 다들 갑자기 전화가 온 척하거나 화장실 간다며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무시당하는 전초전입니다. 본인은 대접받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뒤에서는 또 시작이네 라며 비웃음을 사는 것이죠. 반면 우리 모임의 정신적 지주린 박 여사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은 남이 말할 때 절대 말을 끊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눈을 따뜻하게 맞추며 아유,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네. 그 마음 내가 다 알 것 같아 라며 짧은 맞장구만 쳐주십니다. 1시간 모임에서 박 여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10마디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박 여사님 앞에서는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박 여사님이 조용히 한마디 툭 던지면 다들 역시 지혜롭다. 말씀에 뼈가 있다며 감탄합니다, 여러분. 존경은 내가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당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내 지식을 뽐내고 싶을 때, 내 과거를 자랑하고 싶을 때, 딱 한 번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을 닫아보세요. 입을 닫으라고 하니 답답하시죠? 2초 쉬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명절에 자식이 엄마, 나 이번에 차 바꿀까? 봐요 라고 말할 때 예전에 저라면 이랬을 겁니다. 야, 지금 경기가 어떤데 차를 바꿔? 돈 아껴야지. 2초 쉬기.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침묵. 그렇구나. 너도 생각이 있겠지. 어떤 차가 마음에 드니? 여러분, 이 짧은 차이가 꼰대와 어른을 가르는 한 끗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 곁에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무시당하지 않는 진짜 권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인내심. 그 자체가 당신의 품격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부터 입이 근질거릴 때마다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참아보세요. 그 깊은 고요함 속에 당신의 진정한 무게감이 실릴 겁니다. 챕터 2. 청결과 단정함은 나에 대한 예의다. 관리 안 하는 노인은 있어도 우아한 노인은 관리에서 나온다. 두 번째는 외모의 격입니다. 이제 봐줄 사람도 없는데 대충 살지 뭐. 이 나이에 꾸며서 뭐 하나 라는 생각. 여러분, 그게 바로 무시당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입구입니다.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거친 손톱, 누렇게 변한 셔츠킷, 기름진 머리카락을 보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 사람은 자신을 포기했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본인이 본인을 포기했는데 어느 누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떨어져 소위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채취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이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속옷과 양말은 매일매일 새 것으로 갈아입으세요. 비싸고 화려한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산 낡은 옷이라도 정성껏 세탁되어 있고 다림질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우아해 보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은은한 비누 향기를 풍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편의점에 우유 사러 갈 때도 후줄근한 운동복 대신 늘 칼같이 다려진 면바지를 입습니다. 그 친구가 지나다년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절로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옷차림은 당신이 세상에 내놓은 첫 번째 명함입니다. 깨끗한 손등,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당신의 공간에서 나는 상쾌한 공기,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어디서든 환영받는 귀빈이 됩니다. 오늘 당장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당신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세요. 오늘도 참 근사하게 잘 늙어가고 계시네요. 라고 말입니다. 챕터 3. 배움을 즐기는 노년은 결코 낡지 않는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세 번째는 학습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경로당에서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게 노후의 전부였다는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 소식을 듣고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갔을 때 커다란 키오스크 기계 앞에서 당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뒤에 서 있는 젊은 사람이 한숨을 쉴 때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를 내지 마세요. 그럴 땐 당당하게 돌아보며 미소 짓고 말씀하세요. 이게 요즘 방식이라 제가 좀 서투르네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짧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 어른은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용기에 감동하고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진짜 무시당하는 어른은 세상이 너무 나빠졌어. 요즘 기계들은 왜 이리 복잡해? 라며 세상 탓만 하고 과거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근에 구청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떨려 아이콘 하나 누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제가 직접 만든 짧은 영상을 손주에게 보내주었을 때 아이가 할머니 대박! 완전 최고예요! 라며 보낸 답장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배움은 당신의 뇌를 젊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대화할 수 있는 귀한 언어를 선물합니다. 죽기 전날까지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더 알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잡고 새로운 앱을 깔아보세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가진 노인에게다 함부로 무례하게 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챕터 4. 자식의 인생에서 조연으로 물러나는 용기.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영원히 나여야 한다. 네 번째는 자식과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 인생을 마치 자기 인생의 연장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자식이 결혼을 해도 40이 넘어도 사사건건 간섭하려 들죠. 반찬은 이렇게 해 먹어라. 애 교육은 저 학원에 보내라. 돈 관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자식에게 쏟았던 그 지독한 헌신에 대한 보상을 자식에게 받으려 하지 마세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고달픈 거래가 됩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전화를 피하거나 말투가 퉁명스러워졌나요?
그건 강신이 전화를 걸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의 인생을 흔드는 잔소리만 늘어놓기 때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 자리를 깨끗이 내어주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무대로 돌아와 다시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바빠서 이번 주에 못 온다고 하면 오냐? 바쁘게 사니 보기 좋까. 나도 이번 주엔 친구들이랑 여행 가느라 바쁘니까 걱정 마라 라고 쿨하게 말씀하세요. 자식에게 집착하지 않도록 오롯이 자기 삶을 즐기는 부모를 보며 자식들은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자식의 효심에 목매는 순간 당신은 약자가 되지만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식들에게도 닮고 싶은 어른이 됩니다. 챕터 5. 화내지 않는 평온하니 곧 어른의 실력이다. 분노는 무식함을 드러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5번째는 감정의 절제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사소한 실수를 한 점원이되 불같이 화를 내는 어르신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타깝게도 나이만 먹었지 인격은 덜 됐네 라는 차가운 시선이 돌아올 뿐입니다. 화는 내면 낼수록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가치만 스스로 깎아먹는 일입니다. 진짜 강한 어른은 화를 내지 않고도 상황을 장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례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똑같이 소리를 지르는 너, 그 무례한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럴 땐 눈을 똑바로 뜨고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저를 좀 불편하게 하네요.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겠어요? 품위 있는 침묵과 조용한 항의는 100마디 욕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감정을 다스릴 기라는 어른은 주변 사람들에게 성스러워 보이겠다지 하는 아우라를 풍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땐 마음속으로 숫자를 딱 10가지만 세어보세요. 그 10초의 참음이 당신의 인생을 품격 있게 지켜줄 겁니다. 인생의 온갖 풍파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여러분입니다. 이까지 사소한 일에 흔들리기엔 당신이 걸어온 세월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진짜 어른만이 가질 수 있는 필살기입니다. 챕터 6. 돈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 것인가? 베풀 줄 아는 손이 가장 아름답다. 6번째는 조금은 냉정하지만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노후 자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10원 한 장 아끼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피땀 흘려 모으신 그 돈,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을 쥐고만 있고 도무지 쓸 줄 모르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덧 인색하고 고집센 노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제 친구 중에 자산이 꽤 넉넉한 영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모임만 하면 계산할 때쯤 슬쩍 화장실을 가거나 신발끈을 고쳐맵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다 알죠? 처음엔 그럴 수도 있지 하던 친구들도 한 번, 2번 반복되니
이젠 영식이를 모임에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돈은 통장에 가득 쌓여 있는데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노년이 된 겁니다. 반면에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아도 모임에서 기분 좋게 차값을 먼저 내는 명자 씨를 보세요. 오늘 차 맛이 너무 좋아서 내가 꼭 대접하고 싶네 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명자 씨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돈은 결국 돌고 도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물건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라 기분 좋게 웃으며 쓰는 돈이 진짜 내 돈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가 아니라 먼저 기쁘게 지갑을 열어보세요. 거창한 기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주를 만났을 때 빳빳한 신사임당 한 장 정성스레 쥐어줄 수 있는 넉넉함. 동네 어귀에서 고생하는 청년들에 대해 수고가 많네 라며 시원한 음료수 하나 건넬 수 있는 여유. 그 사소한 마음 씀씀이다. 당신의 품격을 수백만 원어치 높여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통장 잔고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돈의 주인으로서 보여주는 기품 있는 나눔입니다. 챕터 7. 유머는 지혜가 피워낸 최고의 꽃이다. 유쾌한 어른 격흐는 언제나 사람이 북적인다. 7번째 습관은 바로 유머 감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굳어지고 표정이 무거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너무 치열하게, 너무 엄숙하게 사느라 웃음을 잃어버리신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늘 진지하고 훈계만 하려는 어른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무섭고 딱딱한 어른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빨리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될 뿐입니다. 나 자신을 살짝 낮출 줄 아는 유머를 한번 구사해 보세요. 내가 요즘 건망증이 어찌나 심한지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덕분에 매일매일이 소개팅하는 것처럼 새롭다니까. 이런 식의 농담은 주변 분위기를 단번에 화사하게 바꿉니다. 유머는 지능이 높고 마음의 여유가 넘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젊은 세대와 대화할 때도 그들의 유머를 요즘 애들은 천박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귀 기울여 함께 웃어주세요. 그 말 참 재미있네. 나도 우리 손주 만날 때 써먹어 봐야겠다 라고 반응해 보세요. 유쾌하고 유머러스한 어른 곁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모여듭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에 무시나 경력은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당신의 웃음은 당신의 노년을 젊게 만드는 그 어떤 보약보다 훌륭한 화장품이라는 사실에 절대 잊지 마세요. 챕터 8. 홀로 있음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다.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다. 8번째는 고독과 친구가 되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곁을 떠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집니다. 이때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자식이나 친구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면 안타깝게도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왜 전화를 안 하니? 나 심심해 죽겠다. 와라 라는 말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혼자서도 그 시간을
아주 밀도 있게 보내문가.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감상하며 산책길에 핀 이름 모를 들꽃에 감탄하는 모습. 누구의 도움이나 시선 없이도 내 행복을 내가 스스로 창조해내는 그 힘이 바로 홀로서기의 품격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고결한 상태로 승화시키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남 눈치 보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당신의 그 신비로운 매력에 끌려 먼저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심심해서 전화했어 라는 말 대신 오늘 이런 멋진 책을 읽어서 내 생각이 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세요. 고독을 우아하게 즐기는 당신의 뒷모습에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깊은 아우라를 느끼게 될 겁니다. 챕터 9 정돈된 주변 공간이 당신의 인격을 말해준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명품이다. 9번째는 환경의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무는 간 늘 들고 다니는 가방 속, 그리고 매일 들여다보는 스마트폰 사진 첩단지,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와 어수선함은 당신의 현재 마음 상태를 그대로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물건을 아낀다는 핑계로 쌓아두지 마세요. 나중에 언젠가는 쓸 때가 있겠지 하며 수십 년째 쟁악은 그 낡은 물건들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제는 과감히 버리고 비워내야 할 때이라 깔끔하게 정돈된 집에서 향기로운 차 한 잔 마시는 노년의 삶. 상상만 해도 얼마나 우아합니까? 갑자기 누가 찾아와도 당당하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버리는 연습은 곧 인생의 마지막을 담담히 준비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짐이 적을수록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그 자유로움이 당신의 모든 행동에 품격을 더해줄 겁니다. 당신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아무런 오물도 미련도 남지 않는 그 깔끔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완성된 어른의 뒷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정리하세요. 공간이 맑아야 당신의 정신도 비로소 맑아집니다. 챕터 10 결론. 품격은 인생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힘.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65 정혜가 전하는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한 10가지 습관.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으로 남았나요? 품격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화려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입을 닫고 경청하는 인내, 매일 몸을 씻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정성,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는 열정, 그리고 금쪽 같은 자식을 기꺼이 놓아주는 용기가 하루하루 쌓여 만들어지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인생의 내리막길이나 쇠퇴의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는 황혼의 노을이자 한편의 대작 소설이 마침표를 찍기 전 가장 긴장감 넘치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가장 귀하게 여기고 대접할 때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당신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어른으로 기억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마디는 그저 늙음의 증표가 아니라 모진 세월을 견뎌온 지혜의 훈장입니다. 그 빛나는 훈장에 걸맞은 품격과 아우라로 오늘 하루를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긴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촛불 하나 켜드린 것과 같다면 저는 그것으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65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존엄한 분들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우아한 노후를 제가 멀리서나마 온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